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의 이해, 그 중에서 인력 추가 배치, 그러니까 인력 가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고시의 내용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급여비용의 가산 산정 기준이 있죠. 요거랑 여기 더 앞에서 보면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에서 입소자 수라든가 인력 배치 기준, 월 기준 근무 시간, 근무 인원 산정, 그 다음에 가산의 유형, 어떻게 가산을 받는지, 주요한 뭐 6.4명 미만,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이 사항 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교육하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많은 용어들이 있죠.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급자라 그러면 뭐예요? 장기 요양 기간으로서 등급을 받아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관하고 계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수급자하고 입소자하고 틀립니다. 정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관에 정원이 30명, 40명이 될 수도 있고, 정원이 30명인데 계약한 사람이 30명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입소자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입소자는 정확하게 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가산하고 감액하는 산정 기준을 입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현원은 뭐예요? 이 입소자를 평균 현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들을 다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럼 입소자가 있습니다. 입소자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소자에 맞게끔 인력 배치 기준을 하셔야 돼요. 근무 인원이 인력 배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사자별로 입소자 수가 10명이다, 20명이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 기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력 배치 기준보다 초과해서 추가 인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가산으로서 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입소자 수를 알고 근무 인원인데, 여기서 근무 인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직종별로 실근무한 사람이 월 기준근무 시간을 초과해야 돼요. 월 기준근무 시간은 뭐냐? 우리가 토요일 지나고 160시간, 180시간 하죠? 그 근무 시간을 실근무한 사람이 근무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거꾸로 감액이라는 건 뭐야? 제가 뭐랬어요? 입소자 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과하거나 위반했을 때 감액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는 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입소자 수에 대해서 아셔야죠. 입소자. 입소자에는 뭐예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수급자, 등급외자, 미이용일 산정.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이용일 산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거 있죠? 미이용일이라고 급여 비용. 본인의 사정으로 5일까지 한 달 내에 산정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금액이 산정되는, 미이용 급여 비용이 산정되는 그 날짜에 계신 분을 입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안 나오셔도 미이용일을 산정하면 입소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입소자 제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야관보 기관의 인지지원도 수급자에게 월한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죠. 이 인원은 입소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게 입소자라고 알고, 그럼 입소자 수는 뭐냐? 우리가 고시에서 가산과 가감을 산정하기 위해서 입소자 수를 알아야 되죠. 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 평균이랑 똑같은 거예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일자별 입소자 수 합계를 그 월의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눈다. 그러니까 그 월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자별 입소자 수에는 어떻게 해요? 입소한 자는 포함하고 퇴소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입소한 사람은 플러스, 퇴소한 사람은 그날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사상한다.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어르신이 2명이 왔어요. 근데 한 분은 8시에 와서 12시에 가시고, 또 한 분은 1시에 오셔서, 더 쉽게 할게요. 12시 10분에 오셔서 오후 18시에 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한 분. 근데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시간대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겹쳐야 돼요.
겹치면은 2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소자 수를 구하는 거를 앞에 걸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어르신이 오셨어요. 요양 저희 센터에. 그럼 입소자죠? 8분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8분이 오시다가 한 분이 입소를 했어요. 그럼 뭐요? 입소한다는 포함되니까 9분이 되죠? 9분이 계시다가 이날 퇴소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분에서 8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실제로 어르신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본인의 사정으로 나오질 못해서 미이용일 급여 비용을 산정을 했어요. 그럼 8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또 이날도 미이용일 급여 비용을 산정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달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자별 입소자의 합 나누기 급여 제공 일수를 하면은 소수점 반올림. 이거 반올림이라는 건 뭐예요? 0.5는 올리고 0.5 미만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버리고 입소자 수가 8명이다. 여기서 입소자 수를 정확하게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센터 운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것 있죠. 인력 배치 기준은 뭐예요? 입소자 수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인력을 갖추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를 뭐 입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자, 입소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되고요. 10인 이상이다. 10인 미만일 때는 어때요?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해요? 인력 배치 기준이죠. 인력 배치 기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이 이용자 1명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요양보호사는 이 1명의 기준이 되려면, 근무 인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근무 인원 1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월 기준 근무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거 8시간이라고 공단에 나오잖아요. 168시간, 170시간 나오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또 근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다.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신고한 직종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 해야 되죠.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 업무하거나 뭐 요양보호사가 이동서비스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근무인원 1인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초과하지 못했을 때는 미치지 못하는 동일 종사자의 합의라는 걸 할게요. 뭐 남는 사람의 합의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사람끼리 더해서 합의라는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야간보호 보조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월 기준근무 시간에 반만 해도 1명으로 본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근로기준법에 이 월 기준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연차를 내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시 12조에 뭐가 있어요? 근무인원수 산정 방법에 보면은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내가 교육을 가거나 어디 뭐 사회복지 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때 그다음 연차 근로기준법 이걸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 기준근무 시간에 하는 걸 근무 인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용자 수를, 입소자 수를 알고 근무 인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배치 기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가산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서 배치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을 보면 요양보호사, 이 직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종에 대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코를 측정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 6.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로 배치한 인력을 기준으로 가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7명당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10명이에요. 10명일 때 어떻게 돼요? 10명일 때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4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해서 버리죠? 그러면 1명이죠? 아, 그럼 10명까지는 인력 배치 기준이 1명이면 되는 거고, 근데 입소자 수가 11명이에요. 11명일 때는 1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11 나누기에 7이죠. 여기에 12, 11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가 돼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11명일 때는 인력 배치 기준이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명에 인력 배치 2명을 배치했어요. 근무 인원을 2명을 했어요. 근데 2명을 근무했더니 어떻게 돼요?
11 나누기 2는 5.5죠. 6.4죠. 그럼 6.4 미만이니까 가산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인력 배치 기준 요 두 명을 충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요걸 충족을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인력 배치 추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6.4 미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정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명당 1명이면 어떻게 되냐? 7명당 1명이면 10명까지 가능하지만 그럼 이 x가 6.4 미만이 되는 x는 몇 명이냐? 그럼 45명이 나와요. 요 45명이 나온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45명의 입소자가 있을 때는 7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6.42가 나오죠. 6.4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2는 버리니까 45명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6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근무 인원은 7명이 됐어요. 한 명을 추가했죠? 플러스 했죠? 플러스 했지만 어떻게 돼요? 45를 플러스 한 7명으로 나누면 6.4보다 크는 거예요. 이거는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추가돼도 가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추가돼야지만 두 명을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6.4는 보정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식만 아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면 또 얘기가 깊습니다. 자, 그리고 입소자 수의 규모에 따라 가산 범위 인정을 하죠. 그 표 보시면 알고요. 가산 금액 계산되는 방식 아시죠?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급여 비용의 월 한도내 범위 내의 비용이 하죠. 월 한도내 범위니까 월 한도내 범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지 어떻게 돼요? 가산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인력 배치 추가 받은 거 보세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입소자 수 19명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7로 나누면 기본 배치가 3명이 있어야 되죠. 그럼 3명에 여기는 4명을 배치했네요. 평균은 19명에 4명을 배치해 갖고 근무 인원 4명이라서 의무 인원이 뭐예요? 기본 인력 배치 기준 추가 인원 1명에 대해서 가산을 받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사회복지사를 2명 더 했네요. 인력 배치 2개에서 가산을 받는, 이게 언제 거죠? 이게 옛날 거군요. 옛날 거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점수가 틀린다. 어쨌든 원리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산의 인정 범위, 요건 최신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산 금액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용자의 급여 제공 시간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급여 제공 시간이 8시간 이상인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한도액을 추가 산정. 한도액 추가 산정이라는 거 알죠? 뭐 8시간씩 15일 해서 120% 산정이 되게끔 돼야 되죠. 미용 산정이 적을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소자 수를 아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추가 가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하다는 이런 매일매일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미용일을 조정해 갖고 내가 인력을 가산받을지 감산받을지 입소자 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모르면 동영상 또 들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